여기에요. 한국 건축에 매료되어 깊게 사랑에 빠진 한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경험했기에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한국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을 탐구하며 심지어 한국어까지 배우는 열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특별한 사연을 통해 건축과 사랑에 빠진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열띤 에너지로 건축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있는 크리미입니다. 올해 23살이며 호기심이 많고 사물을 잘 관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보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며 특히 공간과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을 즐깁니다. 사실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국의 건축과 문화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지만 이제는 저의 연구와 인생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저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두 분 다 금융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투자은행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시며 어머니는 경제 분석가로 활동 중입니다. 어려서부터 경제와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자랐지만 저는 숫자보다는 공간과 디자인에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같이 일하고 싶은 기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결국 건축을 전공하게 되었죠. 어릴 적부터 소품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건물과 공간에 대해 궁금해하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인형놀이를 할 때 저는 블록을 쌓아 집을 짓고 책상과 의자를 움직여 공간의 흐름을 바꾸는 걸 더 좋아했죠. 결국 건축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면서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의 융합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 과제를 준비하던 중 한국의 도시 환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전통 한옥과 초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모습이 무척 독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화가 가능할까? 저는 점점 더 한국 건축에 매료되었고 한국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건축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굳이 한국이어야 하니? 유럽이나 일본의 건축은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겠니? 부모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두 분 다 경제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라 저처럼 예측 불가능한 선택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죠. 더군다나 곱게 키운 딸이 건축에 관심 있어 하니 걱정이 많으셨죠. 유럽 건축은 르네상스부터 현대 건축까지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있고 일본은 미니멀리즘 건축으로 유명한데 굳이 한국을 선택해야 하냐는 게 부모님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보고 싶었죠. 한옥이 단순한 전통 가옥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현대 친환경 건축과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초고층 빌딩들이 전통적인 도시 구조와 충돌하지 않도록 디자인된 방식도 연구할 가치가 충분해요. 열변을 토했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학문적 탐구의 필요성을 부모님께 이해시키기 위해 논리적으로 접근해야만 했습니다. 연구 자료를 찾아 보여드리고 한국 건축이 현대 도시 설계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하나씩 설득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부모님도 결국 저의 열정과 확신을 인정해 주셨고 마침내 저는 한국 건축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을 거닐다가 한옥의 미학이라는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한옥이라 이전부터 한국의 전통 건축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깊이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호기심에 책을 펼치자 정갈한 마루와 기와 지붕, 햇살이 스며든 창호지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건축이라니. 책을 읽으며 저는 한옥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문 하나에도 빛과 바람의 흐름을 고려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고, 집안의 여백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소통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한옥의 색감이 자연과 닮아 있다는 점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과하지 않은 색채, 절제된 장식, 그리고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구조. 한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서가에서 한복, 선과 색의 예술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복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전통적인 옷이라는 인식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펼쳐보니 한복 역시 한옥과 같은 철학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 자연스러운 색 조합,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야. 저는 한복의 디자인 원리가 한옥과 닮아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색의 조화, 여유로운 실루엣, 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선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특히 한복의 색채가 신분과 계절,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옥이 자연 속에서 튀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멋을 발하는 것처럼 한복 또한 자연의 색을 담아 흐르듯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옥과 한복은 결국 같은 철학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덮으며 저는 문득 한국으로 유학 간 친구 엘리자가 생각났습니다. 크리미, 나 한국에서 열리는 한복 외국인 대회에 나가기로 했어.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한복만 좋아했지 대회가 있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설레었는데 엘리자가 참가하다니 너무 궁금했죠. 오, 그래. 멋지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이 쓰렸습니다. 엘리자, 대회 준비에 몰두한다고 했어요. 한복의 우아함을 살리기 위해 한국 전통 춤까지 배우기 시작했고, 심지어 전통적인 걸음걸이까지 연습한다니요. 저는 점점 한복 모델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라고 해야 할까요? 영상으로 보여준 대회 당일, 엘리자는 아름다운 분홍빛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손끝까지 단아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1등은 어렵겠지. 그 후로 엘리자는 외국인에서 1등을 하며 축하해 주었던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며 마침내 저는 국제건축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기내에서 나오는 순간 공항 내부의 세련된 분위기와 깔끔한 시설이 마치 고급 호텔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여행객이 몰려 있었지만 직원들의 신속한 안내 덕분에 긴 줄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기계화된 시스템이 입국 절차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권을 내밀고 지문을 찍는 순간 심사관은 친절한 미소와 함께 짧고 간결한 질문을 던졌고 그 짧은 대화만으로 입국 심사는 끝났습니다. 벌써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른 진행 속도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화물 수치 구역으로 이동하자 더욱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벨트 앞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가방이 유유히 회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항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가 내 짐이 제대로 도착했을까? 하는 걱정인데 인천공항에서는 그런 고민을 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출국장을 빠져나와 공항의 널찍한 로비를 지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명성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예약한 한옥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심 속에 자리 잡은 고층 빌딩과 한적한 주택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정돈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 한글 간판이 반짝이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프론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하며 직원들의 따뜻한 환대와 정중한 태도에 기분이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객실로 안내받아 문을 열었을 때 나무 창살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고 따뜻한 온돌 바닥 덕분에 더욱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한옥이 이렇게도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일본과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정갈하고 세련된 거리, 중국의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들을 경험해 보았지만 한국은 그들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이곳의 분위기는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게다가 호텔 주변을 거닐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을 때 예상보다 훨씬 깨끗한 환경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떤 새로운 영감을 가져다 줄지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돌아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건축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옥 호텔에서의 경험은 그저 머무는 것 이상이었고 한국의 세심한 환대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도시의 풍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친절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나라였지만 낯설다는 느낌보다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한 미소, 친절한 안내, 그리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제게 깊이 남았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하니 더없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뜻밖의 한국으로 유학 온 엘리자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엘리자와 다시 만난 것은 한적한 카페에서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녀는 여전히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며 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리미, 엘리자.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오랜만에 만난 기쁨을 나눴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과 연구 이야기를, 엘리자는 현대 무용을 배우고 있는 근황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때 한복대회 때 내가 질투했노라고 말하자 엘리자는 웃으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한옥과 현대 건축의 융합에 대해 말하자 엘리자는 흥미로운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카페 유리창 너머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카페 앞 인도를 점령하듯 서서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슬쩍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담배를 저렇게 피우나? 길 한복판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텐데. 엘리자는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약간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요즘 한국에서는 실내 흡연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어서 사람들이 밖에서 피우는 경우가 많긴 해. 그래도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서서 피우는 건 좀 민폐지. 저리 어리둥절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낼 때 일본 사람들은 흡연구역을 정해놓고 거기서만 피우는 걸 보고 그게 더 질서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피우는 것 같아. 물론 일본에도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길 한복판에서 피우진 않아. 엘리자는 잠시 고민하듯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인 척하면서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어. 한국을 좀 안 좋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 게 사실이야. 저는 순간 놀라며 엘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 너무하네. 일본에서 들었어. 일본 친구들 중 몇 명은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가서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도 질서 없이 행동한다고 오해받는 경우가 많대.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가끔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이 논란이 되곤 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일본에서까지 퍼졌다는 건 의외였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꼭 중국인들이 한국을 안 좋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야. 중국인은 다만 한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매너에 대한 인식이 아직 완벽하진 않아서 문제가 될 때가 있지. 그렇군 뭐. 어느 나라든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 하지만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정말 매력적인 나라야.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이 많으니 더욱더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어. 엘리자의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 예를 들어 한옥에서 현대무용을 선보인다든가. 그 말을 듣자 엘리자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직접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며칠 후 작은 한옥 공간을 대여하여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엘리자는 기둥을 손끝으로 스치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마치 한옥과 대화를 나누는 듯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나무 바닥을 스치는 발끝의 움직임, 햇살이 석가래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마치 무용과 건축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축과 무용이 이렇게까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이걸 논문으로 남기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 공연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겠어. 엘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크리미가 연구하는 건축과 제가 사랑하는 무용이 함께 어우러지는 순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날 이후 한옥과 현대무용을 접목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연구를 넘어 예술과 공간이 만나는 특별한 순간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된 것이지요. 앞으로 엘리자와 함께 한국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니 더없이 뜻깊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농담 삼아 다음에는 한국 남자에 대해 연구해보는 건 어때요? 하고 말하자 둘 다 박장대소하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희망이자 제가 나아갈 길을 밝혀준 소중한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을 자주 방문하며 엘리자와 함께 한국을 위해 새로운 것들을 찾고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은 제게 늘 따뜻한 감동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며 저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인연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